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첨프로입니다. 자, 최근 트럼프의 관세 발표 이후에 이 중국과 캐나다 등에서 보복 관세에 좀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우리 코인상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리플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호재들이 너무나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재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게 되면서 우리 리플은 이제 개별적인 호재로 인해서 굉장히 강력한 슈팅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우선 가장 관건은 바로 SC와의 소송이 이제 해결이 되는 부분인데, 자, 이것으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것이 바로 ETF 승인 그리고 미국의 전략적 준비금 채택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플의 향후 미래 가격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바이고, 최근 리플은 약세장이 지속되고 있지만 기술적인 분석에 따르면 대규모 가격 변동이 임박했다라는 신호가 현재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분석가 다크 디펜더는 XRP가 컵 핸들 패턴을 형성하고 있고, 또 이 패턴이 완성될 경우 최대 44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이 패턴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1.96달러 지지선을 방어를 해야 되고, 해당 저항을 돌파할 경우에 강력한 상승장이 열릴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이 고래들이 자그마치 9천만 개 XRP 코인을 매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최근 조정 흐름을 활용해서 이 고래 세력들도 저점 매수를 하면서 저점 매집을 하면서 현재 상승으로 배팅을 계속하고 있구나라는 걸 엿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는 바로 SC와의 소송 결과이죠. 이제 소송도 SC도 이 여러 기업들과 계속 마무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다음 차례가 바로 XRP 코인으로 현재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후에는 ETF 승인 가능성도 이제 제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의 언급에 따라서 미국의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XRP 코인이 포함될 가능성까지 현재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플도 최소한 이제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은 여러 가지 호재들을 바탕으로 해서 최소한 10달러까지는 무난하게 상승력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2달러 부근에 머물고 있을 때 우리가 여력이 되시는 만큼 단 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모아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 구간으로 꼭 삼아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하나 조금 우리가 유념해 주셔야 될 부분은 현재 일본발 악재가 하나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악재가 좀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악재가 지나간 걸 확인하고서 그때 이제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를 할 거고 공략을 할 거고, 그에 따라서 이 보너스 수익을 두둑히 챙겨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 악재가 어떻게 앞으로 작용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이 부분 꼭 대응 전략까지도 여러분 마련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대내외적인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또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이런 관리 받고 계시는지 여러분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도 많이 되실 겁니다. 자, XRP 코인이 폭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바로 SC와의 소송 결말인데, 자, 일각에서는 4월 16일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날짜는 리플 측에서 항소장 관련 답변서를 제출하는 날짜인데, 뭐 이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죠. 빠르면 이번 달, 정말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도 언제라도 소송은 끝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SC 같은 경우는 태스크포스 팀이 최근에 출범을 했는데, 이 태스크포스 팀의 수장을 맡고 있는 인물이 바로 헤스터 피어스 위원입니다. 자, 이 위원 같은 경우는 우리 리플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인물이죠. 자, 과거에 갠슬러 체제 하에서 굉장히 폭압적인 행보를 보였었는데, 이 헤스터 피어스는 이 갠슬러의 체제를 굉장히 비판을 해왔었던 인물입니다. 자, 관할권 SC의 이 리플의 소송전은 SC의 관할권 확대 욕심이 불러온 결과다라면서 비판을 했었던 것인데, 자, 이번에 태스크포스 팀을 지금 출범을 하면서 이 SC의 관할권을 정의를 하겠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자, 암호화폐 증권 분류 기준 설립,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일시적 구제 조치 등이 핵심 과제로 공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리플과의 소송을 끝을 낼 수 있는 판은 모두 다 짜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 오늘 당장이라도 이 리플과 SC의 소송이 끝이 났다라는 소식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일촉즉발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소송 리스크에는 더 이상 매몰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제 정말 빠르면 이번 주 3월 13일자에도 소송 결과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3월 13일자가 바로 SC가 비공개 회의를 잡은 날짜인데, 자, 3월 13일 오후 2시입니다.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14일 새벽 4시경이 될 것이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금지 명령 조치의 제도 및 합의, 소송 청구의 해결 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난 3월 6일자에도 비공개 회의가 진행됐었는데 이때도 이 리플의 사안을 다룬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최종적인 벌금 합의를 지금 아마 다룰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자, 최근에 좀 하나 또 거론되고 있는 것이 이 벌금 1억 2,500만 달러를 이 리플 XRP 코인으로 납부하는 것이 좀 가능한가, 이 부분이 현재 달아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만약 XRP 코인으로 지금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면 SEC 측에서도 굉장히 남는 장사를 할 수가 있죠. 자, 소송은 리플의 가장 큰 걸림돌이자 강력한 호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자,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 리플의 가격은 엄청난 펌핑 흐름이 전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2배 정도는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억 2,500만 달러는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이것이 곱하기 2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SEC 측에서도 충분히 남는 장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리플과 SEC 모두 다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외부적인 악재에도 불구하고 고래 세력들이 9천만 개의 XRP 코인을 매집하면서 현재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구나라고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비공개 회의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이 새로운 SEC 위원장 폴 애킨스가 임명이 되는 대로 리플의 고발을 처리하겠다라고 좀 밝혔기 때문에 이 소송이 끝이 나는 건 이제 시간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정말 빠르면 이번 주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우리 코인 시장이 지금 아직까지 조금은 어수선한 분위기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캐나다와 중국 등에서도 보복 관세에 현재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코인 시장에 굉장히 좀 큰 그늘을 들이고 있는데,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여러 가지 파장을 계속해서 몰고 오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큰 악재가 하나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자, 바로 일본발 악재입니다. 바로 일본의 금리 인상입니다. 최근 일본의 10년물 국제 금리가 1.5%로 이 16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자, 그래서 엔캐리 발작이 또 일어나나라는 그런 우려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엔캐리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금리가 현재 굉장히 저렴합니다. 0.5%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본의 자금을 빌려서 다른 국가들의 고금리 상품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트레이딩 방법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 7월달 일본의 금리가 0.1%에서 0.25%로 오른 적이 있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일본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좁혀지게 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이 수익이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증시에 들어갔었던 일본의 자금이 많이 빠져나왔는데, 이것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하고, 그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 우리 코인 시장 할 것 없이 계속해서 하방 압박을 받았던 겁니다. 자, 이때 당시 비트코인 이 무거운 종목이 마이너스 25%, XRP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30%나 급락 흐름이 전개가 됐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는 이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졌던 구간이라서, 자, 하락폭이 그렇게 큰 데미지를 주진 않았죠. 그런데 현재는 새로운 신고가까지 달성하면서 고점 부근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투자자들이 지금 최근에 신고가 부근에서 지금 입성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손실 구간이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지금 수익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외부적인 악재가 다시 한번 발생하게 될 경우 이전에 바닥 구간에서와는 좀 다른 양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더 큰 급락 흐름까지도 우리가 대비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 엔캐리 청산 공포가 다시 한번 이번 3월 19일자에 좀 나타날 수가 있는데, 3월 19일자가 바로 일본의 금리 결정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때 일본의 금리가 동결이 되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만일 인상이 되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 코인장에 굉장히 더 많은 악재로 좀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사실 지난 1월 달에도 일본의 금리는 인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좀 잘 버텨주었는데, 자, 최근 분위기는 더 심상치가 않은 거죠.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달 기사를 보면은 내년도 일본 방위비를 80조 원까지 편성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최근 트럼프가 지금 일본에도 방위비를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GDP 대비 2%에서 5%로 더 상향을 해야 된다. 자, 만일 그들이 돈을 내지 않으면 나는 그들을 방어하지 않을 거다라면서 굉장히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방위비 압박이 가해지게 된다는 건, 자, 일본의 이 세수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물가 상승은 곧 인플레이션 증가로 이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게 되면 여러분 바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상황이 굉장히 녹록지가 않습니다. 자, 그에 따라 현재 일본의 엔화도 계속해서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자, 지난 1월달 같은 경우는 잘 좀 버텨주었는데 지금 현재는 전고점까지 모두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 일본의 엔화가 강세를 보이게 되는 것도 엔켈이 청산을 촉발시킬 수 있는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현재는 1월달과는 굉장히 다른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세 정책까지 이 악재가 계속해서 조금은 더 지연될 것이기 때문에 이 엔켈이 청산과 함께 어우러지게 되면서 우리 코인장에 굉장히 큰 그늘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3월 19일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낮 12시에 일본의 금리 결정을 우리가 꼭 체크를 해줘야 되고 동결이 되면 다행이지만 만일 인상이 되게 되면 굉장히 큰 변동성을 좀 갖고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현금 보유 비율을 조금 늘려주실 것을 말씀드리겠고 나중에 급락한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은 바로 전개될 것입니다. 작년 8월달 같은 경우도 급락한 이후에 일주일 정도 바닥을 좀 다지다가 바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우리가 바닥을 다진 것을 확인하고서 함께 저점에서 대응을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너스 수익까지 두둑히 챙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재라고 하는 것이 모르고 당하면 큰 손실로 이어지지만 우리가 이것을 미리 알고서 대비를 해준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로 삼아갈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이 곧 돈과 직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고 현재 언론에서는 이 엔켈의 청산에 대해서 지난 1월 달에는 다룬 적이 있는데 자, 이번에는 별다른 내용들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영상을 지금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서도 꼭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미리미리 대응 전략을 짜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모든 정보는 제가 무료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고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대해서도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활용하시면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 이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차 내용 간단히 보시면 기본편부터 해서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 등 우리가 기본기를 탄탄히 할 수 있는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코인의 용어부터 쭉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트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보조지표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자세하게 쉽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150페이지 정도로 넉넉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꾸준히 보시다 보면은 그동안 차트 속에서 안 보이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매수 매도 타점까지도 여러분 각자 스스로 찾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전문가들의 조언도 많이 참조하게 되는데 어떤 것을 기준 삼아서 근거를 삼아서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서 그 노하우까지도 내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최소한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데, 투자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의 소중한 원금을 지키는 게 가장 선행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이 기준 없이, 기본기 없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돈을 버는 투자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돈을 쓰는 취미생활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돈을 쫓기보다는 이렇게 기본기를 먼저 좀 닦아나가셔야 되고,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보시다 보면 여러분 최소한 중급 정도까지는 실력이 충분히 올라오실 거니까 여러분 이 부분 꼭 챙겨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모두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다가 혹시라도 뭐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언제든 텔레그램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답변 진행해 드리고 있고, 또 텔레그램 방은 24시간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매매하시다가 궁금하시거나 또 물려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상담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텔레그램 방 통해서 문의 주시면 계속해서 답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께서 문의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전 텔레그램 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